그래서 결론은 유방암 환자에서 위고비나 비만이라면? 마흔자로는 괜찮다 안 괜찮다? 비만이라면 얼마든지 맞으실 수 있는 거지만은 댓글에서 좀 질문이 있었죠. 위고비를 맞아도 될까요?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이 들어오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위고비가 뭔가요? 근데 위고비가 뭔지 알아야지. 위고비가 이제 GLP-1이라는 그 GLP-1이죠. 그 단백질 성분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가 안 고프다고 합니다. 그걸 맞으면은 초창기 약이 삭센다라는 약이죠. 그렇죠. 네, 몇 년 좀 꽤 됐죠. 좀 됐죠. 네, 좀 10년 됐죠. 된 것 같은데 거의 삭센다인데 삭센다가 생각보다 이제 효과가 그냥 그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사실은 이끌지 못하다가 최근에 위고비가 이제 워낙에는 당뇨병 약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당뇨병 치료약인데 당뇨병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살이 빠지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비만 치료용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게 마운자로 마운자로. 또는 젯바운드 이렇게 되는 것인 건데 지금 GLP-1이라는 단백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배고프지 않다고 느끼니까 되게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인들 중에 이제 맞으신 분들 너무 보면은 많죠. 지금 너무 많죠. 사실은 대부분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아는 동료만 해도죠. 우리 다 많이 맞고 계시죠. 혁신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양 국가에서 엄청 비만도가 높은데 정말 이제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암 환자는 맞아도 되냐?가 오늘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위 배출을 또 지연시키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소화가 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위 배출을 지연시키니까 네. 우리가 수술 전후로 또 문제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전에는 끊는 거를 권유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신 마취라 하면은 이제 전신 마취라 하면서 이제 입에다 관을 넣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 배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위 안에 있는 음식이 이제 역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폐렴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있지. 전신 마취 수술하면 12시부터 금식하잖아요. 맞아요. 자정부터요. 이제 근데 이런 약을 맞고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금식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우리가 필요할 수도 12시라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있죠.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거든요. 위고비든 젯바운드든 부작용이 좀 있는데 이 위장 장애들이 좀 생기거든요. 뭐 메스껍다든지 속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또 잘 못 먹게 되고 근데 잘 먹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요. 언제요?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좀 할 때는 그렇지. 그 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기력이 흡수, 너무 떨어지니까. 헬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살 뺀다고 잘 못 먹으면은 몸이 못 버티죠. 치료를 못 버티고 또 이게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냐 아니면 이런 비만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이냐 이런 게 또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창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서는 담당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주로 여쭤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잘 안 여쭤보고 그런 급성 치료는 끝나고 꾸준히 그냥 추적 관찰하면서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이 주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중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그러니까 뭐 이 약의 그런 작용 기전만 고려를 하면은 유방암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는 것인 거고 오히려 이제 비만 한 환자에서 체중을 줄여주게 된다면은 비만이 어쨌거나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 있고 비만인 상태에서 유방암에 진단되어도 재발률이 좀 더 높은 올라가니까.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여준다면은 사실은 오히려 득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약에만 의존해서 살을 빼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있죠.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결국은 근손실을 어느 정도 갖고 오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먹으니까. 사실 근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살만 빠지는 게 그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병행을 하면서 이거를 또 같이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 살만 빠지는 부실부실한 비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위고비로 효과를 본 사람만큼 위고비 끊고 요요한 사람도 그만큼 많죠. 위고비로 살이 많이 빠진 분들 보면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못 먹어서. 몸은 못 먹고 힘들어 보이고 이게 기력이 완전히 막 이렇게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약에 의존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유방암 환자에서 우리 이런 위고비나 비만이라면- 마흔자로는 괜찮다 안 괜찮다? 비만이라면 얼마든지 맞으실 수 있는 거지만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거나 항암하시는 분들에서는 꼭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사약이잖아요. 네. 위고비랑 네. 마흔자로 배에 주사 맞는 네. 거잖아요. 그거 경구약 생기는 거 그래요? 알아요? 주식 사야 되나요? 그러면? 먹는 약이 네. 개발되었답니다. 찌르는 거에 비하면 또 훨씬 더 이게 또 덜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먹는 약이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되었답니다. 이상 우유TV입니다.